이 장에서는 병행 프로세스의 개념과 상호배제, 그리고 교차 상태와 기하 상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병행 프로세스입니다. 병행 프로세스는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존재하여 실행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중 처리 시스템이나 분산 처리 시스템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병행 프로세스의 수행 방식에는 단위 프로그래밍, 다중 프로그래밍, 다중 처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단위 프로그래밍은 프로세서가 사용 중이던 프로세스를 완료한 후에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다중 프로그래밍은 프로세스 여러 개가 프로세서 하나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중 처리는 프로세서를 두 개 이상 사용하여 동시에 프로그램 여러 개를 병렬로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병행 프로세스의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로 프로세스 간의 동기화 문제인데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공유 자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끔 프로세스끼리 입장 순서를 맞춰서 인계구역에 입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결정성 문제로 프로세스의 수행 순서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교차 상태 문제로 상호배제와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프로세스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이러한 병행 프로세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공유 자원을 상호 배타적으로 사용해야 하고요. 병행 프로세스 간에는 협력이나 동기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행 순서에 맞게 수행되어야 하고요. 교차 상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행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 배제를 보장해야 합니다. 다음은 상호 배제입니다. 상호 배제는 특정 프로세스가 공유 자원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다른 프로세스가 해당 공유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제어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상호 배제 기법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에는 소프트웨어적 구현과 하드웨어적 구현이 있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적 구현 방법에는 두 개의 프로세스 기준으로 데커와 피터슨 알고리즘이 있고요. 여러 개의 프로세스 기준으로는 램포트의 빵집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적 구현 방법에는 테스트 셋 기법, 그리고 스왑 명령 기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호 배제의 조건입니다. 두 프로세스는 동시에 공유 자원이 있을 수 없고요. 프로세스의 속도나 프로세스의 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공유 자원을 사용하는 프로세스만 다른 프로세스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가 공유 자원을 사용하려고 너무 오래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교차 상태입니다. 교차 상태는 상호 배제에 의해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둘 이상의 프로세스들이 자원을 점유한 상태에서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점유하고 있는 자원을 요구하며 무한정 기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화면에 있는 그림과 같이 자동차들이 현재 위치한 길을 점유함과 동시에 다른 차가 사용하려고 대기하고 있지만 다른 길을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재 길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교차 상태입니다. 교차 상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이 동시에 성립할 때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상호 배제로 자원은 한 번에 한 프로세스만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점유와 대기로 이미 자원을 가진 프로세스가 다른 자원의 할당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는 비선점으로 프로세스에 할당된 자원은 사용이 끝날 때까지 강제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은 환영대기인데요. 이미 자원을 가진 프로세스가 앞이나 뒤의 프로세스에 자원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교차 상태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교차 상태의 조건 중 하나를 제거함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원 낭비가 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상호 배제의 부정으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공유 자원을 사용할 수 없게 합니다. 다음은 점유와 대기 부정으로 프로세스가 실행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할당합니다. 세 번째는 비선점 부정으로 자원을 점유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다른 자원을 요구할 때 점유하고 있는 자원을 반납하고 요구한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 기다리게 합니다. 마지막은 환영대기 부정인데요. 자원의 고유한 번호를 할당하고 번호 순서대로 자원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하 상태입니다. 기하 상태는 프로세스의 우선순위가 낮아서 원하는 자원을 계속 할당받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은 식사하는 철학자들 문제입니다. 식사하는 철학자들 문제는 기하 상태를 설명하는 예시로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돌아갈 때 기하 상태가 나타나는 원인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5명의 철학자들이 원탁에 앉아있고 각자 앞에는 스파게티가 있고 양옆에 포크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철학자는 다른 철학자들에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철학자가 스파게티를 먹기 위해서는 양옆에 포크를 동시에 들어야 합니다. 이때 각각의 철학자가 왼쪽에 포크를 들고 그 다음 오른쪽에 포크를 들어서 스파게티를 먹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으면 다섯 철학자는 동시에 왼쪽에 포크를 들 수 있으나 오른쪽에 포크는 이미 가져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섯 명 모두가 무한정으로 서로를 기다리는 기아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장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